마쳤습니다. 추모제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옷깃을 여미시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제강점기에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독립운동을 하셨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하신 우남 김성숙 선생 48주기 추모제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군악대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우남 김성숙 선생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남 선생의 양력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력 보고는 서울시의회 박보건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의원 박보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우남 김성숙 선생에 대해서 약사 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한 양력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98년 3월 10일 우남 김성숙 선생께서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출생하셨으며 본가는 상산입니다.
1916년 양평 용문사에서 출가를 하셨고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같은 승려들과 비밀리에 독립문서를 만들어서 대중에게 살포하였고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체포,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23년 유학생 신분으로 중국 북경으로 건너가서 민국대학에 입학,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며 고려 유학생을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혁명단체인 창일당을 조직, 혁명이란 기관지를 발행하였으며 일본 제국의 침략, 수뇌부를 암살하는 독립운동단체인 조선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셨습니다. 곧 의열단 선전부장에 선출되어 활약했으며 혁명동맹의 주피를 맡으셨습니다. 1925년 중국의 증산 손문선생이 영도하는 국민혁명에 가담한 관계로 북경 정부의 적시가 되어 광동성 광주시 소재 중산대학으로 옮겨 정치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1926년 선생과 김원봉이 주축이 되어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하였고 김원봉, 김사임, 오성원과 함께 의열단 지도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혁명청년회를 조직하고 기관지 혁명행동을 발간하셨습니다. 1928년 증산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 중국조선 청년총연맹을 조직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광동꼬민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해로 이주하여 중국 전역에 한국인 청년을 모아서 제 중국 조선 청년 총연맹을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셨습니다. 1936년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하고 기관지인 민족해방을 통해서 전 민족의 반제국주의 투쟁과 각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을 주창하셨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무력투쟁 조직을 통한 통합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결성하여 선전부장을 맡아서 민족전선을 편집, 간행하셨습니다. 1983년에는 기관지인 의용대 통신을 편해서 항일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지도자로 활약하였습니다. 후베이성 한커우로 이동하여 김원봉과 함께 조선의용대를 조직하고 지도위원 겸 정치부장에 선임되셨습니다. 1940년에는 12월 춘칭에서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을 새롭게 발족하셨습니다.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족전선연맹을 해체하고 임시정부와 통합하면서 임시정부 내무차장에 취임하셨습니다. 1943년에는 임시정부 외무부의 외교연구위원으로 외교활동 및 외교 전반에 관한 책무를 수행하셨으며 임시정부 내 선전부가 설치되어서 선전위원으로서 선출되고 국무위원에 선임되어 외교 업무를 맡으며 항일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1945년에는 광복을 맞이하여 한국 좌우합작을 주창하며 몽양 여운형 선생과 함께 근로인민당을 조직하고 좌우합작운동을 펼치셨고 1946년 임정이 미군정 자문기관인 민주위원회에 참가하는 것과 미군정을 반대한 혐의로 전주형무소에서 6개월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47년에는 근로인민당 중앙위원회에 선출되셨고 1955년에는 죽산 조봉암 선생 등과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주도하셨습니다. 1960년 혁신정당인 사회대중당 창당을 주도하고 정치위원회에 선출되셨습니다. 1962년에는 통일사회당 대표위원으로 추대가 되셨고
1966년에는 신한당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정무위원으로 활약하셨습니다. 1967년에는 신한당과 민주당이 통합되고 신민당 창당을 주도하시면서 운영위원으로 활약하셨고 1968년에는 신민당 지도위원으로서 선출되셨습니다. 1969년에는 오랜 가난과 병고로 고생하시다가 서거하셨습니다. 같은 해 4월 12일 우남 선생이 거처하신 곳은 동지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방 한 칸으로 광진구 구이동에 소재한 비나 피하라는 뜻의 피우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1982년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으며 2004년에는 국립 서울현충원 인정묘역에 유해가 안장되었습니다. 2008년 4월에는 국가보훈처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남 김성숙 선생의 약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처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우남 김성숙 선생님의 서거 48주기를 맞이하여 파란만장한 71년을 살다 가신 선생님을 추모하고 우리에게 남긴 고매한 뜻을 이어받들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광복과 민주화를 위해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은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거룩한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또한 오늘의 추모제를 마련해 주신 민성진 기념사업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추모제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의 71년 생애는 오직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기에 선생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난 지 48년이 지난 지금에도 선생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은 저 혼자만의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생애의 많은 기간을 국내와 중국 각지를 전전하며 때로는 의열단원으로 때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고 광복 이후 나머지 삶은 어렵게 되찾은 대한민국의 분단 극복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다시 한번 조국에 바치셨습니다. 민족국가의 독립과 민주체제의 확립 그리고 행복사회의 건설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 분투했다는 말년의 일기에 남긴 회고와 같이 선생님께서 살다 가신 71년의 세월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보낸 인고와 희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인고와 희생 속에서 비로소 대한민국이 태동했고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라는 지상가치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유혹과 동북아 경제, 영토 분쟁에 더해서 우리가 직면한 내부 분열과 혼란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에서 비롯된 대한민국을 보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한 새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자는 선생님의 유지를 고이 받들어 현대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즉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선생님의 뜻을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국가 정체성으로 승화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국가의 안보 역량을 결정하는 각종 인프라와 국민의 정신적 요소 일체를 의미하는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군사적 대비는 자유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던 선생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뜻을 계승하려는 오늘날 우리들의 노력은 조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생님에 대한 응당한 보훈이자 우리가 안고 있는 혼란과 분열 극복의 실마리이며 궁극적으로는 선생님을 비롯한 순국 선열들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만세 영원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가 선생님께서 꿈꾸셨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천상에서 응호해 주시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어떤 미사역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저희들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선생님께 닿을 수 있도록 선생님의 영전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 연합회 함세용 신부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우남 선생님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불교 스님이었기에 종교인으로서 늘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의 스님으로서의 그 수행 생활이 선생님을 깨우치셨고 또 민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 투쟁의 삶으로 선생님이 발길을 옮기셔서 만주벌판에서 일제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귀중한 삶, 방금 전에 선생님의 그 약사를 들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110년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빼앗긴 나라의 아픔, 3.1 독립혁명의 요원의 불길 속에 함께 들어갔고 또 선생님을 따라 만주벌판, 의열단, 김원봉 선생님 등 많은 귀중한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도 미 군종의 식민지 삶을 살았던 부끄러운 우리들의 삶, 그 가운데서 또 옥고를 치르셨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여운용 선생님과 함께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미 군종의 잘못된 정책, 이승만 등 매국노들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선생님은 또 이 땅에서 남한 땅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현실. 6.25 민족 상잔의 아픔을 겪으면서 또 지니셨을 상처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4.19 혁명의 꽃을 짓밟은 박정희 독재치하에서 독립정신으로 민주화와 인권의 정신으로 통일 정신으로 정치인이 되셔서 투신하셨던 그 장엄한 삶, 오늘의 정치인들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종교인으로서 스님으로서 덕을 닦으시고 민족을 위해 한 삶을 바치신 고귀한 삶,
오늘 저와 같은 종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의 각성을 선생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때로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는 종교보다 민족이 앞선다라는 이 신학적 원리를 선생님은 벌써 90년 전에 터득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가난한 삶을 사시다가 가장 가난하게 돌아가신 우리의 위대한 종교인, 또 혁명가, 또 선생님의 귀중한 삶을 늘 되새깁니다. 오늘 우리 정치협의 사회 현실은 100여 년 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에 종속된 부끄러운 삶, 일본의 머리 숙이는 비굴한 외교 정책, 소녀상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정부,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던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 여인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 가증스러운 정치인들, 선생님 독립정신의 정신으로 꾸짖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십시오. 불의한 정치인들, 미국에 종속되어 평화를 짓밟는 군사무기 사드를 오산에 갖다 놓고 성주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독일의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이 미국의 미사일을 막아냈듯이 우리 5천만 국민이 선생님의 뜻을 간직하고 불의한 미국의 이 사드 무기를 막아내어 평화를 이룩하는, 독립을 완결하는 중국의 모범이 되고 미국을 부끄럽게 하는 아름다운 민주 공동체 선생님과 함께 꼭 이룩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하느님과 또 부처님께 전구해 주시오. 우리 국민 모두를 깨우쳐 주시오. 사드, 전쟁 무기 타파하고 아름다운 독립공동체, 민주공동체를 이룩하도록 저희 모두를 깨우쳐 주십시오. 특히 정치인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나라를 어지럽히는 모든 불의한 부패한 자들 퇴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절대자에게 간구해 주십사 염원하며 선생님의 삶을 기립니다.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외손자 민성진 형제를 비롯한 사랑하는 모든 후배 동지들의 마음 받아주시어 절대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간청하며 선생님과 함께 모든 순국 선열들, 애국 선열들, 민주열사들, 희생자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백남기 농민 형제 마음속에 기리면서 충만합니다. 저희 민족을 더욱 깨우쳐 주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어서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부영 전 의원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문안 김성수 선생님, 오늘 저희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선생님 영전 앞에 섰습니다. (6.25) 한국전쟁을 그렇게 처참하게 정전으로 끝내고
벌써 70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과 전쟁 이후에도 선생님께서는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남북이 화해하는 나라가 되도록 애써 보셨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실 때나 귀국하셔서 몽양 여운형 선생님과 함께 분단된 조국을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로 세우려 하셨던 선생님의 이상이 한국전쟁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분단이 되고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둘러 갈라진 우리 강토에서는 외세들이 온갖 최신 핵병기,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서 대통령 선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전쟁 위기를 조성해서 공정한 분위기를 해치고 자신들의 정책을 여기서 무력으로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저희들을 꾸짖으시면서 미국은 즉각 핵 항공모함을 비롯한 모든 전쟁 무기들을 즉시 철수하고 한국의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치셨을 겁니다. 왜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에 미국은 와서 전쟁 무기를 동원해서 협박하고 위기를 조성합니까? 저는 지금도 선생님의 천둥 같은 그 목소리가 저희들을 일깨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북한에게도 꾸짖어야 됩니다. 왜 이 강토에 전쟁을 불러올 위험한 도발을 계속합니까? 왜 외국의 간섭을 불러들입니까? 저희들은 선생님의 그 깨우침을 이어받아서 기어코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화해, 평화공정, 교류협력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준하 선생님의 장남이시고 19대 대통령 후보이신 장호건 이사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호남 김정숙 선생님,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시고 세상을 등지신 지 4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전형을 뵙지 못하고 글로, 귀로 선생님의 그 대단한 애국심과 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 앞에 미완이 된 선생님
이루지 못하고 서서 추도사를 한다는 제 자신이 무척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얼마 전 3월 10일 친일의 뿌리를 둔 잘못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깨어나서 그 지위를 박탈하고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를 유린하고 있는 적폐라고 일컬어지는 그 잔당들이 아직까지 살아 숨쉬면서 또 다른 바로를 꿈꾸며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외세는 이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똑같은 자신들의 집단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민의 소리, 국가의 외침 듣지 않고 외면하고 이러한 적폐들이 다시 바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나라가 정말 위태롭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도 지금 편히 눈을 감지 않고 몹시 분노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또한 우리 북한, 이 모든 것이 이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우리 국민을 아주 쑥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태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정신 차려서 모든 이 민족 반역의 뿌리인 친일을 청산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역시 작은 힘이나마 이러한 모든 잘못된 국가와 민족이 잘못 갈 수 있는 일을 벌이는 이러한 모든 사회의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생님 앞에 찾아와서 선생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십시오. 이어서 전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태도 스님, 오늘은 스님의 서거 4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웬가 잡새가 날아든다. 세타령입니다. 이 노래 아시죠? 지금 우리 세태에 꼭 맞는 가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스님께서 계셨다면 광화문 대로에서 두 팔을 펴시고 힘차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불을 덮어 쓰고 불을 부릅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선거로 인한 또 항공모함 배치로 인한 태풍의 전국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론은 물론이고 세상의 관심이 온통 웬가 찹새들에게
쏠려 있나 봅니다. 워낙 국가의 대사이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송합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내일 4월 13일이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언론이나 세상의 인심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나 봅니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현인들께서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을 생각하면 더더욱 아쉽고 가슴이 미어듭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되던 1919년 4월 14일 우남 김성숙 선생님, 태어 스님께서는 서대문 형무소 작은 골방에서 고초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21살의 젊은 승려로 봉선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태어 스님은 3.1 운동이 일어나자 스님들과 함께 비밀리에 독립 선언문을 만들어서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태어 스님께서는 2년여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태어 스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태어 스님은 평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내무차장과 국무위원, 외교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2017년 4월 10일, 12일 오늘 언론도 세상의 인심도 크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태어 스님을 잊지 않고 48주기 추모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소납은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걸음을 하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에 우남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회가 발족되어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진전이 더딥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남 선생님께 우남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조속한 마무리를 약속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였으면 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때가 되면 형식적으로 치르는 추모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고 그 자랑스러운 뿌리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남 김성숙 태어스님 2017년 5월 9일 우리 모두는 공황세를 찾아서 남과 북 모두가 만수문전의 풍년세가 되어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어서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김원웅 회장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남 선생님께서 서거한 지 48주기를 맞습니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변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는 낡은 지강을 뚫고 민중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친일 반민족 세력이 모든 적폐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와 해방 이후에도 맞싸워서 그 대척점에 계셨던 분이 바로 우남 김성숙 선생님이십니다. 우남 선생님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고 단독정부를 수립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또 걱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소련에 대하여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친일 반민족의 뿌리를 둔 세력들이 대미 맹목적 추종으로 지금 한국은 강대국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위열단 단원이었던 우리 우남 김영선 선생님이 그분들이 서로 모이셔서 하신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조선위열단 조선의용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었을 때는 독립운동하는 것이 당연하고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분단되었을 때는 통일운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통일운동을 방해하고 그것을 국가보안법으로 또 국가법으로 억압하고 하는 친일 반민족 세력들의 행위는 옳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바로 조선위열단 단원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민중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이 시점에 저는 일제 36년 그리고 친일파 집회 72년을 종식시키는 적폐청산의 핵심이 바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 세력을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몰아내고 새로운 우리 사회의 주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당당한 통일조국을 만드는 일을 우리 우남 선생님의 그 뜻을 승계하고 이어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남 선생을 기리는 추모가 합창이 있겠습니다. 먼저 소방사 합창단이 두 곡의 추모가를 합창하겠습니다.
추모가의 다음 순서로 역사 어린이 합창단이 추모가를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빛나구나. 고래양 윤대수의
분향이 있겠습니다. 헌화병 입장. 헌화 및 분향은 사회자의 호명에 따라 헌화 분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을 대표하여 운암 선생의 손자이신 김덕천님과 유가족분들께서 함께 나가셔서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께서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함세용 신부께서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께서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김상만 목사께서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헌화 및 분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중 헌명해드리지 못한 내빈과 추모객 여러분께서는 식이 끝난 뒤에 묘소에서 참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총 발사에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총 소리가 크오니 놀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 조총 발사.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성진 기념사업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암 김성숙 선생의 외손자로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운암 김성숙 선생 서거 40회 주기 참여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마저 화창하고 따뜻해 할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참석을 더욱 힘드신 것 같습니다. 마침 19대 배선 관계로 오시기로 한 정치권 여러분들이 참석 못하시고 조화를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지난해 추모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운암 김성숙 선생님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할아버지의 유지를 되새기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주로 사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각오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운암 선생님을 포함한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의 유지를 받드는데 이 한 몸 힘 보태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며 성공적인 추모제를 위해 큰 도움을 주신 국방부 현충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운암 김성숙 선생 48주기 추모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충관에서의 행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묘소 참배와 기념 오찬이 있겠습니다. 내빈과 추모객 여러분께서는 현충관 앞에 대기 중에 버스와 가져오신 승용차를 타시고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묘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묘소 참배가 끝나신 뒤에는 현충원 만남의 집 2층에 오찬을 마련해 두었으니 모두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